네, 이제 227페이지 05번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봐보자고. 해제가 뭘까? 해제? 해제. 그렇죠. 없애는 거요. 근데 제도 없애버리는 거야. 지는 뭔가 지? 그 지자가 그칠 지자야. 정지, 금지 할 때 그 지자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밑에다 써봅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그러면 이 계약 밑에다가 유효 이렇게 씁니다. 유효. 계약이 유효인 것을 전제로 요거예요. 제목에다가 계약이 뭐라고요? 유효라고. 유효. 무효인 계약에서는 해제 해지가 없다고. 유효인 계약을 전제로 해제를 하면 이 제자가 봐보세요. 제자가 뭐냐면 없애버린다 이런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봐보세요. 이때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제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도록 하는 거, 그게 해제라고요. 근데 해지는 이 지자가 그칠 지자예요. 거기서 그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서 문제가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가면 세를 줘야죠. 세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내보내야 되겠죠. 앞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동안에 살던 건 다 계산 끝내고 앞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해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지 밑에다가는 장래효 이렇게 써둡니다. 앞으로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지라고 한다. 용어가 구별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두고요. 이제 계약 해제에서부터 공부를 할 건데 이런 거 한번 보자고요. 갑 매도인과 을 매수인이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 계약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지켜줘야 한다 하는 법의 격언이 있어요. 계약은 지켜줘야 한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아니 계약 체결해놓고 야 이 계약 무효야 이렇게 함부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 결혼 무효야 이것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결혼이 제대로 됐으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아셨죠? 네,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이 계약이 지켜져야 되지만 계약을 깰 만한 사유가 있으면 깰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이제 첫 번째 해제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해제권 발생했을 때 해제권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제권 행사가 됐을 때 그리고 해제를 하면 효과로서 그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 소급이 뭐라고요? 소급이 무슨 뜻이라고?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두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제권에는 약정 해제권과 법정 해제권이 있어요. 약정 해제권은 뭐냐면 해제권 발생할 것을 미리 약정해 둔 거죠.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약정 해제권? 약정 해제권? 계약으로 미리 해제권을 유보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을이 땅을 사는데 계속 망설여. 여기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뭐 여기 건축허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허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그걸 이렇게 약정을 해준 거예요. 야, 허가 안 나오면 이 땅 계약 맺은 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물려줄게. 물을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해줬다니까요.
근데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요? 해제할 수 있는 것인 거죠. 해제권이 생긴 거야. 해제된 거예요? 해제권이 생긴 거예요? 말을 잘 들어야 돼. 법률 용어들은 잘 들어야 돼. 해제된 게 아니고 해제권이 생겼다고. 그리고 해제권을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약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요거하고 구별하실 것이 합의 해제가 있다. 합의 해제. 이 해제권이 생겨서 해제하는 것은 요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로서 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허가가 안 나왔으니까 계약 해제할 거야. 해제할 거야. 라고 해제 의사표시를 했어. 그러면 해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단독으로 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고. 갑이 을에게 또는 을이 갑에게 해제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취소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취소도 취소권 가진 사람이 상대방한테 취소 의사표시를 하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합의 해제는 뭐냐면 합의로 계약을 없애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다고요? 네, 아주 잘했어요. 아까 우리 첫 시간에 계약 자유의 원칙을 공부했죠.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때니까요. 둘이서 이 계약 없는 걸로 해 라고 합의를 했어. 아무도 안 말려. 아셨죠? 그러다가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걸 100번을 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끝까지 좀 해주세요. 있다고. 아셨죠? 계약 자유라니까요. 그러든 말든 누가 말려. 안 말려. 둘이 살다가 헤어졌다가 또 살다가 헤어졌다가 이런 집들도 있던데 누가 말려야 안 말려요? 안 말려. 친정에서도 못 말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합의로 계약 자유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정 해제권과 합의 해제는 계약 해제는 이 합의 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 해제권이 있는데 법정 해제권은 뭘까요? 법정이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이 법정 해제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 사유로서 뭐가 있느냐면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 해제권이 생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아셨죠? 근데 이 채무불이행 그랬는데 채무불이행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두 가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만 봐봅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이쪽에 와서 봐보면 이행지체는 뭘까요? 이행지체는 뭐예요? 그거죠. 뭐냐. 딜레이 하고 있는 거. 이행하는 게 딜레이 되는 거. 이행지체잖아요. 근데 이건 뭘 전제로 한 거냐면 이행이 가능한 걸 전제로 한 거예요. 이행이 가능한데도 안 하고 있는 거. 이걸 이행지체라고 한다. 아까 우리 잔금 날짜를 안 지켜. 그러면 이행지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중도금 날짜가 있는데 중도금 날짜를 안 지켜. 그러면 뭐라고요? 이행지체가 된다고. 근데 이행지체는요. 이행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행이 가능한데 야 날짜 안 지켰다고. 예를 들면 중도금 날짜를 딱 안 지켰어. 그럼 바로 해제다. 이것도 좀 너무하죠. 계약을 맺었는데 너무 쉽게 또 계약을 깰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요.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게 최고예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 하고 했는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해제권이 생긴다고. 지금 우리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해제권 발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행시일 때는 어떻게 생긴다고? 최고를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최고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독촉. 이제 우리 법조문에서 이행 청구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독촉이 이행 청구하는 거잖아요. 가포 조 이 말인 거잖아요. 조. 요게 이행 청구, 독촉이라고. 독촉을 했는데 안 줬을 때. 그런데 이행 불능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봐보세요. 이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 쌍방 귀책 사유 없이
그렇게 불능이 됐어. 산불, 쓰나미, 지진으로 그렇게 되면 요건 위험부담 문제다 그랬죠. 절대 그게 아까 우리 쓴 거 그 가지를 잘 따라가야 돼요. 가다가 빠꾸하고 이런 거 없어. 빠꾸하면 틀려버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매도인의 잘못으로 엊그저께 뭐 제천에서 그렇게 불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매매된 계약이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매매된 계약인데 어쨌거나 집주인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지. 지금 사람 죽은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집만 보는 거예요. 집을 이행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행 불능이잖아요. 그 집을 줄 수는 없어. 그 집을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건물을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은 줄 수가 없잖아요. 이행 불능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불능이다 이렇게 말한다. 사실 이행 불능은 좀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게 후발적 불능이 됐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 후발적 불능일 때 문제예요. 채무에 귀책 사유가 있는 거야. 집주인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귀책 사유가 무슨 말이에요? 귀책 사유가? 귀책 사유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뭐 이런 뜻이죠. 채무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뜻이죠. 돌릴 수 있는 사유인데 뭐가 있을 때 그렇다고 하느냐면 고의과실이 있을 때, 고의로 불을 냈을 때, 과실로 불이 났을 때. 고의가 뭐예요? 고의는 일부러, 과실은 실수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아셨죠? 일부러 불을 냈어. 이 형법적으로는 그걸 방화라 그래, 방화. 그 다음에 이제 과실로, 형법적으로는 그걸 실화, 과실로 불이 났다 그래, 실화.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이때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불능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럴 때는 최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최고가 필요해, 안 필요해? 최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최고는 뭐, 뜻이 뭐라고? 달라는 거잖아요. 달라는 건데 지금 줄 수 없는데 뭘 달라 그래.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행불능이 되면 즉시 이제 뭐가 생기느냐? 해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대권과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외에 손해배상 청구권 요게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셔서 보시면 이렇게 해대권이 발생한 거예요. 해대권 이렇게 발생했어. 근데 약정 해대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해대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법정 해대권 발생 사유로는 뭐가 있다고요? 채무불이행과 또 다른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근데 이 채무불이행에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봐두시면 된다. 요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대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해제가 된 건 아니라고요. 해제는 해제를 해야 돼. 해제. 우리 취소한다 그랬잖아요. 취소를 해야 돼. 그런 것처럼 해제권 행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단독행위. 근데 상대방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한다고요. 아셨죠? 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었는데 뭐가 있더라? 그런 게 있어. 예, 그건 나중에 알아도 돼요. 유재석이 상소를 했다. 해서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할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는 유명한 사람도 등장을 해요. 유재석도 나오고 원인은 유명하지 않은데 나와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됐어.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갑을 간에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된 거야. 무효가 되는데 봐보세요. 만약에 요거를 매매 계약을 맺고 등기까지 해줬어. 그러면 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죠. 그랬는데 이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다네? 그러면 이 등기만 가지고 우리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는 거예요?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간다 그랬죠? 요건 물권법에서 공부한 거다. 생각 안 나도 아무 상관없어. 생각 안 나도 된다니까요?
단 그거는 해보자. 꼭 우리 이제 마지막까지 가면 붙는다더라. 요걸 놓치지 말고요. 여름 되면 확 잡혀있다 안 잡혀있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것도 사람마다 달라. 근데 어쨌거나 10월 달까지 끝까지 달린 사람은 붙는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절대 붙는다 아니에요. 이번 주에 공부하면서 절대 붙는다 몇 번 구호 외치고 했어요? 매일같이 했나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지금 안 하고.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이 두 분은 지금 복습 안 하고 왔죠? 동영상을 보면 분명히 나올 텐데. 알았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 무효가 됐죠? 그러면 등기만 가지고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돌아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소유권은 복귀해버렸어. 당연히. 등기 말소하지 않고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매도인 갑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하고 부동산을 쥐고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돌려달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갑이 소유권에 의해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아빠 성씨가 물권이면 물권적 청구권, 아빠 성씨가 채권이면 채권적 청구권. 아빠 성씨가 지금 뭐라고요? 소유권이 돌아왔다니까? 소유권이 물권이 채권이에요? 네, 물권이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돌려달라, 등기 말소해달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거기에다가 소멸시효에도 안 걸려. 그랬었죠? 네. 자꾸 이거 하시면 돼요. 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억은 그럼 어떻게 해요? 돌려줘 말어? 돌려줘야지 맞지. 그런 것을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말한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 아셨죠? 돌려주고 10억 돌려주고. 근데 이 원상회복 의무는 봐보세요. 원래 우리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 취소도 나중에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고 있는 게 부당해. 그러니까 돌려줘야 돼. 그래서 그걸 부당이득 반환 의무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지 않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부당이득 반환을 할 때는 그런 게 있었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그 반환 범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또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원상회복 의무는 말 자체가 뭐예요? 원 상태로 회복, 돌려놓는 거잖아요. 돌려놓는 의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새끼 친 게 있으면 새끼를 돌려줘야 돼 말아야 돼. 새끼까지 다 돌려주는 거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받은 이익 전부 반환이다. 만약에 받은 게 금전이에요. 돈은 뭘 쳐요? 새끼로. 이자를 치죠. 그러니까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저 매매 대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자 쳐서 주는 거라고. 아셨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에 농사를 지어서 땅인데 농사를 지어서 과실이 생겼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새끼까지 다 돌려준다 그랬으니까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이거 원인이 뭐였어? 채무불이행이었죠. 채무불이행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다고. 손해배상 해야 돼. 아셨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약이 유효인데 원래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채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했어. 그래서 손해가 생겼네? 그랬을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행이익의 손해라고 한다. 그래서 배상을 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이행이익 배상을 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에 대한 표현은 뭐가 있느냐면 신뢰이익이 있어. 신뢰이익. 아까 우리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그런 경우 봐보세요. 계약이 무효인데도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이미 불나버린 집을 계약을 체결했어. 거기서 매수인이 계약금 줬을 거 아니에요. 계약금 주면 그 돈이 그냥 호주머니에 있다가 나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은행에 있는 예금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결국 어쨌든 은행에서 빼죠. 그러면 그 돈이 거기에 돈이 들어가 안 들어가?
돈이 들어가죠. 이자 들어가고 내가 이자 받을 수 있는 건 못 받고 대출이자 또는 대출 받았으면 대출이자가 생길 테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손해가 생긴 거예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실내이익의 손해라고 하고 그걸 배상하는 거야. 그래서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일 때는 실내이익 배상을 해. 근데 유효인데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한다. 요 둘 다 합쳐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요게 이제 우리 해제에 관련된 얘기예요. 되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 참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걸 제가 강의를 해요, 안 해요? 미니얼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건 절대 안 한다. 예, 일단 227페이지 보시면 그 계약의 해제와 해지 말씀드렸고요. 2번에 해제 원인으로 가시면 1번에 약정 해제 나와 있죠. 약정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약정 밑에다가 계약 이렇게 써둡니다. 계약으로 해제권을 유보해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에 법정 해제, 법정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 채무불이행, 여기다 동그라미,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만 봅니다. 1번 이행지체 동그라미, 2번 이행불능 동그라미. 근데 이행지체는 어떻게 하느냐? 이행지체일 때는 최고 동그라미, 최고하고 이행이 없으면 이행세모, 최고했는데 이행이 없을 때 그때 해제권이 생기는 거야. 해제할 수 있다 그 말은 해제권이 생겨서 해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해제권이 생겨서 그 말이 그 속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셨죠? 그런데 2번 이행불능, 여기는 최고 없이 최고세모,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됐습니다. 왜 이행불능에서는 최고가 필요 없다고요? 어차피 못하잖아요. 못하는 걸 달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제권 행사하고 오른쪽에 가시면 해제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해제의 효과는 1번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소급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소멸 밑에다가 무효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직 입문 시간이니까 좀 유치해 보여도 소급 밑에 처음부터 나와 있죠? 처음부터 동그라미, 처음부터 이런 뜻인 것이다. 그 다음에 2번 원상회복 의무 동그라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원상회복 의무 옆에다가 받은 이익 전부 반환 이렇게 써둘게요. 받은 이익을 다 돌려주는 거다. 받은 이익 전부 반환. 3번 손해배상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해두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06번에 넘어갔더니 매매 계약이 나와 있어요. 매매 계약. 일단 563조 조문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563조 조문 다 같이 시작.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거기서 재산권 이전 동그라미, 대금 지급 동그라미. 보세요. 매매 계약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당사자 일방이 그랬죠. 갑을이 당사자인데 한쪽 편이 당사자 일방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매도인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뭐라고 해놨어요? 재산권을 이전한다 그랬죠. 재산권 이전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그걸 아까 우리 10억 그랬으면 10억이라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거, 요게 매매 계약이다 그랬죠. 재산권이 뭔가요? 재산권? 재산권이 뭐라고요? 그렇죠. 그거잖아요.
돈 되는 권리가 다 재산권이죠.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 그냥 그대로 읽으라니까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아, 재산, 권리는 이익이라 그랬죠. 돈, 이익이라니까. 재산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재산권이라고. 거기다 써둘게요.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이렇게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이 재산권이에요. 물권 돈 돼요, 안 돼요? 채권 돈 되죠? 지식재산권은 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돈 되죠.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중에 부동산 매매를 가지고 줄기차게 막 공부를 하고 그게 이제 주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지만 매매는 꼭 부동산 매매만 매매다? 아니다. 채권 매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채권 매매도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지상권, 전세권 매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잖아요. 소유권만 물권 아니죠?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반대급부로 반드시 뭘 줘야 돼? 돈을 줘야 돼, 돈.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게 매매예요. 아셨죠?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다른 재산권으로 바꿔. Y 재산권을 이전에 만약에 을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을 바꾼다. 그래서 교환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돈 대신에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교환. 트레이드 하는 거. 트레이드. 아셨죠? 돈 주는 것만 매매계약이다. 매매계약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서로 갑이 채무 부담하죠? 을이 이 대금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죠? 그러니까 뭐야? 쌍무계약이라고. 맞죠? 근데 이걸 내놓는데 을도 10억 대금을 내놓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상계약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계약이 성립하는데 누군가 먼저 청약하고 거기에다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해. 그런 계약을 뭐라고 하느냐? 낙성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낙성계약. 그리고 계약서를 꼭 써야 돼?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아무런 방식이 요구되지 않아. 그래서 쌍무유상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그래. 매매 교환 임대차가 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쌍무유상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아셨죠?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이렇게 10억을 주기로 했는데 이걸 다시 이쪽에다 써보자고요. 이 X를 10억에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을 얼마를 줬다고요? 1억. 우리 관행이 1화를 계약금으로 주죠? 10%. 그러니까 1억의 계약금을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주기로 하고 중도금 5억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 4억 주면서 등기 넘겨받기로 이렇게 1월 15일 날 계약을 맺었어. 이렇게 했을 때 이 계약금을 주는 의미가 뭐냐? 요거예요. 요거를 이제 잠깐 한번 보자고요. 계약금 주는 것을 또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왜 매매 계약인데 이걸 또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계약금 계약이다 라고 말을 할까? 왜냐하면 계약은 합의다 그랬죠. 이 계약금 1억을 주기로 합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 1억 주기로 하고 1억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금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아셨죠? 그런데 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에 딸린 계약이야. 딸린 걸 뭐라 그러더라? 종이라 그랬죠. 주인한테 종이 딸렸죠. 종된 계약이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가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말한다. 무슨 계약이라고? 요물 계약. 원래 계약은 낙성 계약이 원칙이에요.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은 바로 성립한다고.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그 계약금을 요물은 뭘까? 요물? 요물이 뭐야? 이 요물이 그 요물은 아니야. 이 요물 그런 거 아니다. 요물이 뭘까요? 그대로 읽으라니까요. 물건의 인도가 필요해 계약 성립하는데 이런 걸 요물 계약이라고 한다. 따뜻한 물 좀 드시고 오세요.
요물계약은 뭐라고요? 물건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돈은 물건일까요? 아닐까요? 돈도 물건이다. 참고로 돈은, 금전은 특수한 동산으로 다룬다. 뭐라고요? 걔가 부동산이 아니야. 아니죠. 부동산 아닌 건 다 뭐라고요? 동산이라고. 그래서 특수한 동산이다. 돈이라고. 그러니까 물건 맞죠? 물건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1억 약정을 했어. 그러면 1억을 다 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다 하는 것이다. 근데 이 계약금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다른 거 두고요.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면 보통 이 중도금 주기 전까지 여기서 매수인이 1억을 줬죠. 이 사람은 1억을 포기하면서 그래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아직 착수하기 전에 이 말이에요. 여기서 교부자 매수인은 그것을 포기하면서 1억을 포기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이제 매도인 이 사람은 수령한 사람이죠. 그래서 수령자 이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면서 요걸 하면서 뭐 하느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하면 되죠. 아, 잘못 샀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1억을 포기하면서. 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는 그러면 얼마를 돌려주는 거예요? 매도인은 2억에 3억이에요. 여기서 100은 자기가 받은 1억에다가 그 1억 이 말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2억을 돌려주면서 결국은 1억씩 손해를 보는 거죠. 아셨죠? 2억을 돌려주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약정 해제권 일종이란 말이에요. 하게 되면 계약은 어떻게 돼버려?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려. 이렇게 되는 것이다. 아셨죠? 네. 요거를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230페이지.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 수요력이 생긴다. 이제 2번의 형식으로 가시면 낙성, 쌍무, 유상, 분료시키냐 그랬는데 거기 개별적으로 다 동그라미 쳐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낙성 반대말은 뭐라고요? 요물 계약이 되고 그 다음에 쌍무 반대말은 뭐예요? 편무. 유상 반대말은 무상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료식 계약이다 그랬어. 요식은 안 써. 우리 공부하는 것 중에 요식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쓸 일이 없어. 아셨죠? 이렇게 해두시고 오른쪽에 가셔서 계약금 해제 이렇게 해놨죠. 계약금 계약에는 해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565조에 봤더니 해약금 이렇게 해놨네요. 해약금은 무슨 뜻이에요? 그걸 풀어서 읽어보자고요. 해약금이 무슨 뜻이냐고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돈 이런 뜻이죠. 맞죠? 그리고 이제 565조 1항과 2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계획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51조의 해제와 손해 청구 규정은 계약금 해제 외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네, 여기서 1항 보는데 두 번째 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행의 착수 세모 이행을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는 거야. 이행의 착수 세모 그 밑에다가 보통 중도금 지급 시까지 중도금 지급 시까지 이렇게 해보자고요. 교부자 동그라미, 포기 동그라미.
교부자 밑에다가 매수인 이렇게 쓰고요.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수령자 동그라미, 백상환 동그라미. 수령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백을 상환하면서. 수령자는 누가 되겠어요? 그러면 매도인. 수령자 밑에다가 매도인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다른 거 됐고 넘어가셔서 1번에 계약금 계약의 성질 나와 있는데 1번 종된 동그라미, 2번 요물 동그라미. 매매 계약에 딸린 계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낙성 계약이 아니고 뭐라고요? 요물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요물 계약 거기 두 번째 줄 전액 동그라미. 전액을 줬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돈이 부족해서 9천만 원만 주고 1천만 원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주기로 했어.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지금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오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금은 내일 모레 주기로 했어요. 매매 계약이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누가 안 했다 그랬어? 계약금 계약이 안 됐다 그랬지. 매매 계약이 안 됐다고? 매매 계약은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거야. 이런 뜻이라고. 아셨죠? 헷갈리지 말자. 그러면 다시 한 말을 바꿔서 오늘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약금은 모레 주기로 했다니까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언제 있다 그랬어. 해제권은 약정 해제권이 있거나 법정 해제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있어 없어? 없죠. 아직 없죠. 계약금을 줘야 계약금 계약에는 해제가 있다 가능하다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도장 찍으면 이미 계약은 이루어진 거야.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니까요. 오해하지 말자. 계약금 줘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만 매매 계약은 이미 성립했다니까요. 마음대로 깰 수 있다 없다? 계약을 그렇게 마음대로 깰 수 있으면 계약이라고 안 해.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03번의 담보 책임. 뭐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 처음부터 이걸 뭐 다 알면 제가 필요가 없죠. 나중에 조금 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법은 민법은 정말 쉽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 상식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막 고개 흔들고 있죠.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을 거 없다니까요. 11월부터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포기 안 했을 때 민법 기본적으로 80점은 다 넘는다니까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이미 뭐라고요? 80점은 확보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절대부터 절대 안 붙어. 절대부터. 자, 구호 준비. 아니, 구호 준비. 다시. 야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구호 준비. 야. 절대 붙는다. 절대 붙는다. 나는 붙는다. 나는 붙는다. 너도 붙는다. 네. 서로 축복을 해줘야죠. 아셨죠? 너도부터. 그 다음에 이제 232페이지 3번에 담보 책임 이거 볼게요. 일단 담보 책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보 책임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담보 물건을 공부했는데 담보 책임은 뭘까? 담보 책임은 이런 것이다. 근데 오른쪽에 한번 가서 봤더니 오른쪽에 한번 봐보세요. 233페이지 580조 해서 특정물의 하자 담보 책임 그려놨죠. 그러니까 그 말인 거야.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담자가 무슨 담자라고요? 진다. 뭔가 부담한다 그래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라고. 아셨죠? 보증하고 책임지는 거 이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이제 봐보세요. 이런 개념이 잠깐 한번 봐보세요. 갑을이 이 X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요걸 1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보자고요. 요게 100개가 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주고 매매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자고요. 값은 우리 맘이야. 그런데 봤더니 이게 10개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는 90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흠이 있어. 그걸 매도인이 책임지는 거, 요거를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요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보증하고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는 거, 요것을 뭐라고 한다고?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고. 아니 뭐 또 너무 심각하게 공부할 건 없고요. 때 되면 나중에 담보 책임 다 알게 돼. 그러면 봐보세요.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겠죠. 손쉽게 이렇게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뭐 살 거예요? 그 캔, 예? 예. 쌀? 사과? 예. 사과를 특상품으로 제일 좋은 걸로 샀어. 근데 위에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꺼내놓고 보니까 밑에가 썩었네? 열 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 들고 다시 쫓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새 거로 바꿔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아니 내가 그 쫓아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또 기름값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차비 들어가잖아. 그것까지 배상해야지. 시간 들어간 건 어떡할 거야? 내 시간은 굉장히 비싼데. 비싸지 않아요? 비싸잖아요. 그런 책임까지.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랬을 때 그 마트에다가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걸지. 아셨죠? 매도인이 그 마트가 책임지는 거, 요것을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고. 아니면 우리 캔을 샀다고 보세요. 캔. 뭐 무슨 캔 사실 건가요? 참치 캔을 샀어. 참치 캔을 샀는데 참치 캔이 잘 밀봉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먹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마트로 쫓아가요? 그 동원 참치로 쫓아가요? 우리는 산 사람이 우리한테 판 사람은 누구예요? 마트야, 마트. 동원 참치로 바로 쫓아가면 안 돼. 제가 뭐 그 회사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입에 많이 익었으니까. 우리는 그 마트에다가 이 참치가 문제가 있어서 바꿔달라, 책임져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요. 그때 그 마트가 지는 책임을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고. 아셨죠? 물론 이제 그 마트는 또 거기서 사왔잖아요. 거기서 사왔는데 문제가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책임을 물어야지. 그건 이제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자 담보 책임, 이걸 아예 법에다가 책임지라고 해놨어. 그래서 법정 책임이에요. 약정을 따로 안 해도 이렇게 우리 예를 들면 이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약정을 해요, 안 해요? 약정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책임지는 걸로 한다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 매도인한테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게 맞을까요? 없을 때 없을 때도 지는 게 맞을까요? 없어도 지는 게 맞지 않아요? 내가 이게 100이 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줬는데 이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책임지는 게 맞지 않아? 맞잖아요. 아니 그럼 봐보세요. 마트는 그 캔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그냥 물건 떼다 팔았을 뿐이지. 그렇죠? 마트한테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다. 무과실 책임이라는 얘기는 누가 휴유했어요. 외울 거 아니라니까? 상식적으로 계속 보면 되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할 필요 없으니까 보지 말고 할까? 안 봐버리고 싶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번 들어놔야 다음번에 들을 때 또 도움이 되니까 그냥 들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암기법이 다 있어. 몇 가지만 딱 암기하면 다 끝나요. 아셨죠? 미니얼은 마지막에 딱 여러분들이 쥐고 갈 수 있는 걸 만들어 드린다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딱 11장만 정리하면 끝나. 아셨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그것만 보자고? 근데 그거는 읽을 눈이 있어야 그게 11장이 보이는 거예요. 읽을 눈이 없으면 안 보여. 그러니까 그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토대를 좀 닦아야 돼. 그래서 이 무과실 책임이란 건 뭐냐면 과실이 있을 때는 물론이고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다. 아셨죠? 그것을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셨죠? 그런데 이제 이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는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때 근데 매수인은 선의부가 실릴 때 그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야, 계약 해지하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계약 해제권 이게 인정이 돼. 아셨죠? 근데 만약에 참치캔을 먹고 그 안 좋은 참치캔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배탈 난 값은 갚아줘야 돼 말아야 돼? 난 몰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근데 이제 그런 공산품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럴 수도 있죠.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바꿔줘도 되겠죠. 그래서 바꿔줘 이런 게 인정이 되는. 이거 대신에 완전물 급부청구권 요게 또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자동차 같은 거 봐보세요. 자동차 리콜하는 거 맞죠? 리콜은 뭐예요? 그걸 돌려주고 다시 새 차로 바꿔주죠. 완전물 급부청구권이라 완전한 걸로. 이런 게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이제 요걸 한번 봐보자고요. 갑하고 을하고 X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X가 A 소유예요.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이 매도인이 자기 거 아닌 것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매매 계약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살면 돈을 못 번다니까? 남의 걸 잘 팔아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그건 다른 문제고. 그럼 봐보자고요. 우리 무역상들 보자고요. 저한테 제가 콜롬비아를 잘 알아요. 실제로 잘한다는 게 아니고 잘 알아. 그래서 그 콜롬비아에 아주 유명한 커피가 있는데 그거를 나만 잘 알고 있는 거래처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한테 부탁을 하네. 어떤 그 카페에서 그러면 내가 그거를 아직 그쪽하고 얘기도 안 했어요. 나하고 지금 그 카페하고 커피 매매 계약, 원재료, 원두 커피 매매 계약을 맺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매매 계약 맺어놓고 뭐 하면 돼? 떼다가 넘겨주면 될 거 아니냐고요.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건물 제 거 아니죠. 제 거 아닌데 너무 사고 싶어. 그러면 일단 저하고 계약을 맺자고요. 맺으면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건물 주인한테 사가지고 넘겨주면 되잖아요. 돼야 안 돼요? 왜 안 될 거로 생각하지? 된다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너 남의 거를 매매 계약을 맺은 거야. 전부 다 남의 거야. 맞죠? 이런 매매 계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유효야, 유효. 아셨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무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요즘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요. 중국에 있는 물건 좀 싼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국내에 또 팔잖아요. 근데 이쪽은 여기 파는 사람은 그럼 자기가 직접 하면 될 텐데 그걸 못 하니까 내가 잘 아는 나한테 무역상한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일단 계약 맺어놓고 떼다가 주면 되잖아요. 돼 안 돼? 이렇게 돈을 벌자니까요. 나중에 부동산도 그렇게 해보자고요. 일단 나한테 사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매매 계약도 유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계약을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넘겨줘야지. 맞죠? 근데 그걸 못 넘겨주게 됐대. 이전 불능이래. 그러면 매도인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죠. 도장 찍었으니까 져야지. 이렇게 된다고. 담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전 불능이 되면. 그때 이 매수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약 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선의일 때. 그건 좀 이따 보자고요. 아셨죠? 요 두 가지. 이해되시죠? 뭔가 요거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고 요거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다. 물건 매매도 가능하고 권리 매매도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면 책임지는 거 요거를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233페이지 3번의 종류 봤더니 일단 물건의 하자와 권리의 하자로 나눈다. 그래놨죠? 물건 동그라미, 권리 동그라미 이렇게 두시고 여기는 580조 그 밑에 580조 1항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80조 1항에서 그 첫 번째, 세 번째 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선의이고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두시고 매매 목적물의 하자 동그라미, 하자가 있을 때 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 선무 동그라미. 선의는 뭔가요? 그 하자가 있는 걸 모르고 샀는데 모르는데 과실도 없을 때 그때는 해제 동그라미. 그걸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근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는 해제하지 말고 손해배상 동그라미.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거 한번 봐보자고요. 또 마트에 가서 배추를 샀어요. 배추. 아니면 무슨 채소를 샀어요. 채소 살 때 보통 싱싱한 걸 사죠. 싱싱한 걸 샀는데 위에는 싱싱했는데 밑에 나중에 와서 봤더니 밑에 막 완전 시들고 막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책임 물을 수 있죠.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조금 거의 다 된 거, 약간 좀 시들해진 거, 시래기로 파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아예 값을 싸게 해서 내려놨잖아요. 내가 알고 샀죠. 그걸 들고 쫓아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알뜰매대에서 샀어. 그러면 쫓아가면 안 되죠. 알았으니까, 알고 샀으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오른쪽에 보면 권리의 하자 동그라미 1번에 봤더니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그랬죠.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여기다 보시고요. 동그라미 치시고 569조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569조 시작.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제목 옆에다가 유효 이렇게 써둡니다. 유효니까 이렇게 이전해야 되는 거지. 약속했으니까 이전해야 돼. 그런데 570조 동전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래놨어요. 동전이 뭘까요? 여기서? 동전이 지폐 말고 동전인가? 네. 앞에 것과 같은데 앞에 것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앞과 동일. 즉 뭐냐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아셨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뜻인 거예요. 아셨죠?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아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전할 수 없는 때 보이죠? 그 위에다가 이전 불능 이렇게 쓰고요. 이전 불능이면 그때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 동그라미. 해제권을 인정해줘. 법에서. 그러나 매수인이 그런 사실을 안 때 세모. 손해배상 동그라미.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못해. 그 말이죠. 그러면 손해배상은 언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의일 때만. 아셨죠? 그래서 안 때 밑에다가 선의 동그라미 이렇게 둡니다. 선의일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악의일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이런 뜻인 것이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37페이지 가시면 7번에 임대차,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죠.